자, 얼른 풀이합시다. 얼른 풀이하고 또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자,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닮음이 있습니다. 닮음.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오거나 사각형이 나오거나 닮음인 형태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싶으면 꼭 닮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닮음을 이용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례식을 세우는 느낌이 아니라 변의 길이 비율을 이용해서 내가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한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원을 거기다가 잘 적용시키면은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각삼각형 안에서 직사각형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라는 거죠. 닮음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뭐 3x, 4x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 비율로 3대 4의 길이 비율을 여기서도 그대로 만족할 거야 라고 식을 쓸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비례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여기를 x로 한 다음에 여기를 3분의 4x라고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변의 길이 비율을 쓸 때는 분수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x, 4x 여기를 8-4x 넓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8-4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로 블록하고 0하고 2가 x절편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x가 1일 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니까 여기가 3cm고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이런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2번 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세 개짜리 콧이나 뭐 산술기하를 내가 잘 모를 때 일단 감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이야기할 때 산술기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a 플러스 b가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a, b의 최대값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a와 b가 같을 때가 최대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를 가지고 했잖아. 그래서 1 더하기 9, 2 더하기 8 이런 느낌으로 해서 5 더하기 5가 여기 10이 될 때 이때 AB가 25 이때가 최대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패턴이 산술기하나 콧시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네가 이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큰 면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변의 길이가 5,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이럴 때는 이쪽 면적이 예를 들어서 25로 엄청나게 커지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뭐 3, 2, 1 이렇게 썼다면 9, 4, 1이니까 면적이 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니네가 생각을 하기에 이 면적을 줄이려면은 내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어차피 제곱할 거 아니냐. 그 변의 길이를 줄여줄수록 좋겠구나. 라는 게 감으로 오면은 변의 길이가 2일 때가 최고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때가 넓이가 이제 최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코시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3개짜리 코시도 그냥 이렇게 돼요. 이거 됩니다. 알겠죠? 2개짜리 콧이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3개짜리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여기 변의 길이를 A, B, C X, Y, Z라고 할까? X, Y, Z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코시를 쓴다고 하면 x의 계수, y의 계수, z의 계수를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를 쓸 수 있고 36을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최소가 될 때는 어떨 때냐? 우리 이거 코시 쓸 때 이렇게 배웠어요. a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ax, by의 제곱 이렇게 배웠는데 같아지는 경우는 어떨 때냐? 라고 했고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똑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a분의 x와 b분의 y와 c분의 z가 같을 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x와 y와 z가 같을 때 얘와 얘가 같아질 수 있다. 이거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에서 사실 식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때 잘 적응을 못할 때가 있어. 이 3개짜리 같은 경우에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크면 면적이 많이 커질 거라는 사실이 느껴진다면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전체적인 면적을 줄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있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다음에 173번.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x가 이걸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가정 결론입니다. 괜찮나요? x가 0보다 큰 애들 어떤 걸 고르더라도 여기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k를 이항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가정을 얘가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걸 고르더라도 여기 안에 들어간다, 만족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1-k가 0보다 작다인데 둘 다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1-k가 0이랑 같아도 같은 집합이니까 같은 집합은 서로 포함관계에서 성립하죠. 그래서 같아도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가정에 있는 모든 원소는 결론을 만족해 로 해석할 수 있으면 결론의 집합이 가정의 집합보다 더 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가의 말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게 조금이라도 이걸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이 안에 음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넘기면은 x가 k-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0이 있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 어떤 x를 선택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k-3이 0보다 작아야 된다. k-3이 0이랑 같으면은 0을 색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를 내가 골라줄 수가 없다. 음수를 골랐을 때 이걸 만족하고 싶다. 인데
얘가 0이랑 같으면 음수를 골랐을 때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K가 3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게 K가 3보다 작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알 것 같은데 안 풀려요. 잘 알겠죠? 알 것 같거든. 안 어려워.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잘 정리가 안 돼서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되니까 어려워지는 문제라서 얘는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번. 자, 174번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A,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를 A, 그 다음 요 반지름의 길이를 B,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B고. 그래서 2A 플러스 2B가 얼마야? 16이냐? 그럼 A 플러스 B가 8이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 작은 반원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64파이에서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의 제곱 파이를 2로 나눈 거. 얘 같은 경우에는 B니까 B의 제곱 파이를 2로 나눈 거.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로 묶을까? 2분의 파이로 64 마이너스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고 2차 함수를 쓸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난 2차 함수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얘 넘겨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B의 제곱 대신에 8-A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A가 4일 때 최대값을 갖겠구나 해서 4 대입해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해서 A에다가 4를 대입해서 이거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괜찮습니까? 다음 산술기하. 산술기하로 내가 이걸 풀겠다라고 한다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루트 A 제곱 B의 제곱이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AB보다는 크거나 같거든요. 일단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술기하 A 플러스 B는 2루트 AB와 같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8 집어넣고 약분 양변을 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B가 16일 때 우리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3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32여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A가 4죠? A 플러스 B가 8이잖아요. A랑 B랑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런 면적을 계산할 때 이 면적의 크기를 작게 하고 싶으면 변의 길이가 짧아야 된다고 그랬죠.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크면 넓이가 많이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이랑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을
같게 만들어 줄 때 넓이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콧이나 아니 뭐 산술기하나 2차 함수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A랑 B가 그냥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괜찮나요? 자, 다음 175번. 자, 175번 같은 문제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논리를 물어보는 거고, 이거를 못 푼다고 해서 수학을 못 푼다거나 이거를 잘 푼다고 해서 수학을 잘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니? 정도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가 있을 때 둘 다 P에서 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P에서 왔으면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모두 Q섬에서 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진실이라면 A가 Q에서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Q에서 오면은 Q는 거짓말만 한다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참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모순이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거짓말만 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Q에서 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A가 Q에서 온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모두는 Q섬에서 왔다가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모두 Q에서 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일부분이 Q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이 P에서 왔다라는 말이 참말이면 한 사람이 P에서 와야 되는데 그게 참말이면 B가 참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가 P에서 온 거죠. 괜찮습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B가 P에서 온 거고, 그러면 B가 P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 Q섬에서 왔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Q에서 오는 건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괜찮다 라는 게 이해가 됐으면, 만약에 둘 다 Q에서 오는 거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B, 오직 한 사람만 P에서 왔다라는 게 거짓말이면 P에서 2명이 오든 P에서 3명이 오든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 멘트는 P에서 2명 또는 3명이 와야 돼.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오류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B가 Q에서 오고 A도 Q에서 오면 벌써 Q에서 두 사람이 왔거든. 맞아요? 그러면 P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최대 한 명밖에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오직 한 사람만 P에서 왔다라는 이 멘트가 참이 된다면 이 말 자체가 거짓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 P에서 왔다라는 말도 거짓말이면 P에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벌써 Q에서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B가 P에서 왔고 오직 한 사람만 P에서 왔으니까 C는 Q에서 올 수밖에 없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다음. 자, 176번 문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 화살표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좀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집합으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에 참인명제가 이렇게 있다 라고 했으니까 참인명제는 이제 3단원법을 이용해서 좀 이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이라는 걸 써먹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P는 Q가 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쓰면 나 P도
Q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의 대우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P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도 Q에 들어가고 P의 여집합도 Q에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 집합이 Q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Q는 뭐든지 가지고 있구나. 괜찮습니까? Q는 뭐든지 가지고 있구나. 그 상태에서 P가 있다. R의 여집합이 P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R의 여집합을 써줍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모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P든 P가 아니든 다 Q에 있다라는 말은 Q가 전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은 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Q의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Q가 전체 집합이니까. 이게 공집합이고 P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P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Q 안에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를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R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1번과 3번의 색칠이 될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전체 집합 Q 안에 들어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 177번 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P A, B가 있다. 그래서 직선 OP가 있는데 OP에 수직인 직선이 있어서 여기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해라. 요거죠. 그 다음에 R 좌표는 여기 어딘가 있겠네. 마이너스 A분의 1, 0 이렇게 R이 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 OQR 요겁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먼저 Q 좌표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기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O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예요. 그러면 수직으로 가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다. 왜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 알고 점 아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Y는 식 썼고 나는 Q 좌표를 구하고 싶어서 X에다가 0을 넣는다. 그러면 B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Q 좌표가 0, B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된다. 자, 이까지 하고 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요 밑변의 길이 A분의 1. 이건 좌표잖아요. 그죠? 길이는 A분의 1. 그 다음 높이 B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분배를 하면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산술기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이거 산술기하를 해주면 얼마야? 2 나오겠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1이겠죠. 괜찮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178번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겼을 때 니네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PM이랑 PN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거고 여기에 이 편의 길이를 이용해서 써먹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유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유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괜찮습니까? 닮음을 이용하겠다는 의미겠죠. 여기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의 길이 비율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 CP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라고 하고요. BP의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N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비례식으로 쓸 수 있다. 비례식으로 안 써도 되기는 한데 비례식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요 변의 길이가 3이고 요 변의 길이가 4면 요 변의 길이를 3x, 요 변의 길이를 4x 요렇게 쓰는 건 편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 변의 길이를 m, 요 변의 길이를 m 플러스 m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를 쓰는 게 불편해서 불편하면 비례식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와 얘가 대응하는 변이고 얘가 대응하는 변이 이게 아니라 이거 전체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m 대 m 플러스 n은 pm pn 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그래서 pn의 길이는 m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변의 길이가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 의 길이 비를 가지는 거라서 여기는 2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PM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n 대 m 플러스 n은 PM 대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서 PM은 2의 m 플러스 n분의 3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PM분의 1, PN분의 1 역수잖아요. 그래서 얘 역수를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PM분의 AB, PN분의 AC, PM 대신에 이거 역수로 집어넣고 그리고 AB 길이가 2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PN 역수로 집어넣고 그리고 AC 길이가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따로 써주면 3n분의 4m 플러스 3분의 4 3 플러스 n분의 3n 요거 산술기하를 하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는 꼭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도 알다시피 여기에서는 막 유독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냥 잠깐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풀었던 거 또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서 맞춘 걸 또 풀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다고 또 푸는 게 아니야. 중요해도 내가 알면 다시 풀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를 우리가 빨리 끝내고 나서
시험 범위가 끝나고 나면 오늘 준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집에 있는 거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이 두껍고 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풀고 나면 더 줄 겁니다. 학교.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어디에 학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어려운 문제를 주구장창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1 하 내용은 수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수원수도 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하 내용은 수학 하 내용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쉬라는 건 문제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수준까지 다루는지를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의 정도 수준까지 마무리하면 기출을 빨리 돌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문제 푸는 시간 쭉쭉 줄게요.